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의학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 한의원 상호 앞에 보면 진맥 잘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소 민망해서 안 붙이려고 했는데 같이 개원 준비를 하던 동생들이 붙이는 걸 저도 따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걸 보시고 진맥만 하러 오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진맥을 조금 성의 있게 해드렸더니 진맥 잘한다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는 제가 뭐 도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점장이 아니냐 혹은 신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신다던데, 사실 진맥은 그렇게 비과학적인 거나 미신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진단을 할 때 진맥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의학의 진단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 진맥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의학의 진단법, 그리고 진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한의학의 진단법. 자, 한의학의 꽃은 진단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어느 원장님의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한의학의 진료 과정을 보면요, 진단을 하고 그리고 변증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이 치료 행위의 출발이 되겠죠. 그래서 진단이 잘못되어 버리면 변증과 치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출발이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진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변증은 병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나가는 그 과정인데요. 뭐 다양한 변증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변증, 기혈변증, 팔강변증, 뭐 경락변증, 다양한 그런 변증 방법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변증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나가고,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전통 한의학의 진단. 전통 한의학의 진단법은 사실 뭐 예전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통 한의학의 진단법은 한의사 자신이 최고의 진단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자신의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정보를 흡수하는 거죠.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의사가 이 전통 진단법을 하려면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담배는 아예 피우지 않고요. 그리고 술도 뭐 1년에 한두 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진료가 있으면 저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 몸이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기타를 예전에 좀 쳤었는데, 이 한의학을 하고 나서는 기타도 사실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맥을 할 때 손끝이 둔해질까봐 기타도 안 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의학의 진단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한의학의 4대 진단법은 망문, 문절이라고 해서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망진, 문진, 절진 이렇게 4파트가 있는데요.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망진입니다. 이 망자는 우리가 망원경, 뭐 전망대 할 때 그 볼망자입니다. 그죠? 보다는 뜻인데 이 한의사의 눈을 활용해서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찰색이라는 기본적인 표현 들어보셨죠? 형태를 살피고 색깔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자분이 제 방에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진단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걸음걸이, 체형, 입으시는 옷 스타일까지, 그리고 얼굴색, 그죠? 모든 몸의 상태를 쫙 스캔하게 되죠. 그래서 관형 찰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진이라는 파트, 그러니까 혀를 살피는 건데요. 혀는 우리 몸의 변화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살펴서 뭐 어혈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걸 살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채 진단이라고 해서 안구에 홍채를 진단해서 병이라든가 몸의 신체의 변화를 읽어내기도
하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문진입니다. 문진. 이 들을 문자죠. 들을 문. 듣다. 그죠? 귀로 듣다는 뜻인데, 귀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코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 성,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거죠. 환자의 몸에서 나는 모든 소리, 목소리를 포함해서 뼈의 관절 소리든 두드려보고 나는 소리든 모든 소리를 진료에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기, 몸에서 나는 냄새, 환자마다 사실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해서 장부의 강약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죠. 내 코가 무뎌지니까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문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물을 문자죠. 그죠? 질문을 한다는 뜻이죠.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그 한의사가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주 호소 증상, 그리고 기왕력이라든가 가족력, 뭐 복약상, 약을 어떤 걸 드시는지, 그리고 생활하는 패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범위를 좁혀 나가게 됩니다. 자, 다음이 마지막 단계, 이 절진입니다. 이 진맥을 포함하는 단계인데요. 뭐 촉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절진이라고 썼죠. 이거는 끊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절단할 때 그 절자입니다. 이 절자를 쓰는 이유는 진단의 마지막 단계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결정을 내린다, 딱 단정을 내린다 하는 뜻에서 절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손을 이용하는 단계인데요. 진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촉진, 뭐 복진을 하기도 하고, 배를 눌러보기도 하고, 아픈 부위 병소를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손을 이용하는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고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진맥이겠죠. 진맥을 굉장히 이렇게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학번이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 진맥을 믿지 않는 그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 10%도 이 진맥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진맥은 파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동. 여러분도 혹시 비파괴 검사사라는 직업 들어보셨어요? 어떤 큰 건물이나 큰 장비를 진단할 때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떤 물체를 두드려서 돌아오는 파동, 진동을 통해서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건물이나 큰 장비를 검사할 때 쓰기도 하는데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기차에 보면, 예전에 보면 그 검수하시는 분들 계시죠. 쇠망치로 이렇게 툭툭 두드리고 다니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요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정비된 문제가 없는 그 기차의 진동, 파동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드려 보시고 어디에 나사가 느슨해졌다거나 어디에 뭐 균열이나 그런 게 생겼다는 것을 그 돌아오는 파동을 이용해서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진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28개 맥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그 맥상을 기억한 상태에서 환자의 손목을 짚어서 그 파동을 익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을 잡게 되면 그 파동을 통해서 환자의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열이 있는지 찬지 이런 것을 이 손목에서 느끼는 파동으로 변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과학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소 노력과 어떤 그런 정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진단법이죠. 자, 이제 제가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진단 장비가 정말 많이 발전했죠. 이젠 거의 뭐 몸 안을 직접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많은 진단 장비가 발달을 했고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단 장비 발전이 장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와 반해서 단점도 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맥이 사라지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의사들도 진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지도 않고 그리고 배우기도 어렵죠. 진맥을 공부할 때 적어도 1000명 정도의 손목을 짚어봐야 감을 잡는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단히 자신만의 감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도 어렵죠. 근데 요즘 뭐 진단 장비를 사면 프린트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진맥은 돈이 안 됩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청진기도 그렇죠. 예전에 의사 선생님들은 청진기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지금 청진기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나 혼자 산다? 거기 보니까 기한 씨가 어느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손에 끼우고 뭐 자율신경도 검사하고 또 체열 진단기도 갖다 놓고 물론 그런 장비를 활용하면 가시적으로 몸의 상태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설득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장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한의사가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손목만 짚고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한테 가시적으로 뭘 보여드리기도 어렵고요. 설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따로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맥을 원장들이 점점 안 하게 되죠. 청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젊은 의사들은 점점 사용을 안 하는 추세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양방 의료계에서 진단 검사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물론 그 건강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물론 1조 중반인데 2조가 좀 안 되는데요. 그건 별도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급에 그죠? 개인 의원이나 병원급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있죠. 지출에 거의 절반이 진단검사비입니다. 뭐 진료, 뭐 치료 수술비 이런 부분 이외에 검사비로만 절반 정도가 의료기관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대형 병원들은 사실은 절반 정도의 수입을 진단 검사로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갈 때마다 다양한 검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꼭 필요한 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도 많이 포함되죠. 근데 이렇게 뭐 장비의 발전이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장비는 인간이 세팅한 것만 읽게 되죠. 그래서 장비를 측정하지 않으면 장비로 측정하지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이 안타깝죠. 그리고 이런 추세 때문에 의사들은 자신이 환자를 살피려고 하는 환자의 몸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개개인의 한의사들 개개인의 진단 능력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제 임상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물론 모든 의사들은 자랑하고 싶은 있기 힘든 그런 임상례가 다 있죠. 저에게도 이 임상례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어떤 환자이냐면 제 병원에 그때 한번 문제가 있어서 도배를 해주러 오신 분이셨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진료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배를 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대기실에 쉬고 계실 때 제가 나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나가니까 쉬고 계신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남자분한테
대장이 조금 안 좋으시군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옆에 그때 부부가 이제 도배를 하셨는데 그 와이프분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놀라신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오겠다 하시고는 다음 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맥을 하고 해보니까 역시 대장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제가 쭉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혈변, 쉬운 말로 피똥을 싸시는 거죠. 근데 이제 치질이나 치루처럼 그런 염증 증상도 없고, 심지어는 대장 내시경을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원인 불명의 혈변 환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피똥이 나오니까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치료가 되겠냐고 해서 제가 꾸준히 침을 맞으셔도 되고 여건이 되시면 약을 드시라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약으로 치료를 하겠다 해서 제가 약을 2제를 연속해서 지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증상은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마르신 소음인이셨는데 살이 조금 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약을 1제 더 지어드렸죠. 이렇게 사실은 양방 진단 장비가 굉장히 발전된 면이 있지만 그 장비로 그 외형적으로 살폈을 때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전혀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하면 조금 놀라는 부분이 이 내시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내시경은 그냥 카메라죠. 들어가서 이렇게 피부를 살피는 거죠. 장의 벽을, 그죠. 근데 염증이나 궤양, 종양이 있을 때는 이 내시경이 그걸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장들이, 위장이나 대장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진맥이나 어떤 몸의 관형 찰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내시경을 너무 신뢰하고 계셔서 내시경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내시경에 뭔가 용종이나 염증이 좀 보이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직접 겪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 진단 장비가 참 발달했지만 분명히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한 그런 진맥 진단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진단 공부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더 매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의 첫 차가 옛날에 라노스라고 GM 대우차였습니다. 근데 사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유턴을 할 때마다 시동이 꺼집니다. 당시 제 와이프가 운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끌고 당시 1급 그 지정 그 AS 센터 정비센터를 2-3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진단기를 물리고 이거 바꿔보자 해서 이거 바꿔보고 또 다음에 또 안 돼서 또 가니까 또 진단기 물리고 저거 바꿔보자 해서 저거 바꿔보고 하지만 결국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돈만 날렸죠. 제가 컴플레인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당시에 돈을 한 5-60만 원, 그것도 한 20년 전에 썼습니다. 그래도 결국 못 고쳤죠. 그래서 제 동네 친구 중에 정비 공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런 하소연을 했더니만 그 정비 공장에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니까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제가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뭐 사실 그런 엔진 정비를 하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오시더니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을 켜고 핸들을 이렇게 몇 번 돌려보고 이렇게 엔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친구한테 뭐 부품 하나 가져오라 해서 그 고무호스 딱 하나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운전 해보시더니만 다 고쳤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 자기가 직접 정비한 거 아니라면서 그 호스값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하물며 차도
그 정도의 실력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때 그 기억이 항상 남아서 제가 진단이나 이런 데 대해서 더 공을 들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니까요.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죠. 이 장비, 저 장비, 저 장비 많은 것을 찍고 촬영하고, 그죠? 그리고는 원인을 못 찾거나 아니면 이상 없습니다 하면 아주 감사해 하면서 그 진단검사비를 내고 돌아오시죠. 뭐 그래서 마음 편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병의 원인을 놓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의학의 진단법이 아직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통 하나만 들면 어디 가서든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전기가 있든 없든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제 몸이 진단 도구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이 한의학의 진단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단검사에 대한 어떤 변화, 그 점도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